뉴욕 가정상담소 창립 36주년 기금 모금 연례 만찬 행사가 지난 2일 90만 달러를 모금하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2023년 말 기준 미국 내 한인 인구는 약 184만 명으로 아시안 중 5번째로 많았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인구 증가가 2010년부터 크게 둔화된 가운데 한인의 중위 나이는 37.7세로 조사됐습니다. 뉴아공항의 관제 인력이 대거 부족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나이티드 항공이 뉴아공항 운항 노선을 대폭 축소하는 등 뉴아공항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 창립 36주년 기금 모금 연례 만찬 행사가 지난 2일 90만 달러를 모금하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맨하탄 시프리아니 55월 스트릿 연회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지역 정치인, 한인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해 후원자 65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연대의 힘, 다시 새기는 약속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이지혜 소장은 뉴욕 가정상담소는 후원자들 덕분에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이 고통과 두려움 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있다며 계속해서 가정상담소가 어두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년에는 36주년 다른 또 마일스톤을 저희가 이제 걷고 있는데 이제 renew our commitment 다 같이 이제 다시 커밋을 해서 저희 미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이런 취지로 갖고 오늘 연례 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long time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은 it's not simple and easy. 근데 믿고 또 계속해서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후배 직원들과 보드 멤버를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날 상담소는 언론인 주주장에게 트레일블레이저 오브 체인지를, 스티브 코엔 뉴욕 매츠 구단주의 비전 인 액션 어워드를 각각 수여하며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상담소 후원에 힘을 보태준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I think there are so many, mostly women who are vulnerable, whether it's the Ajumanis or the Halminis or the kids, and they need our help now more than ever because things are so perilous and because the economy is so unstable, and it takes a coordinated, expensive, sustained level of support to help just one survivor or one family, and there are many families out there that need our help. The work that KAFSC is doing in our communities to protect our women, our sisters, our wives, our daughters from violence, it's just critically important. There could be, no greater mission, and it's so needed. So it's an honor. It's an honor to, accept this award on Steve's behalf, and we're really grateful to be here. 이날 하루에만 참석자들이 90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하며 가정상담소 활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2023년 말 기준 미국 내 아시안 인구는 약 2,500만 명으로 전체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인 인구는 약 184만 명으로 아시안 중 5번째로 많고 아시안의 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 내 거주 아시안을 22개 출신 국가별로 분류, 2000년부터 2023년 말까지의 인구 증감 현황, 시민권 획득 등의 상세한 현황을 발표했으며 2023년 말 기준 한인 인구는 184만 명으로 2000년 117만 명에서 56%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인 인구는 미국 출생자는 80만 명,
이민자는 103만 명 등 184만 명이며 지난 2000년에는 117만 명, 2010년 163만 명, 2020년 180만 명 등으로 집계됐고 2010년 이후 인구 증가 속도가 급격하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 내 한인 중 29%에 달하는 53만 명이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으며 뉴욕주는 14만 명, 뉴저지주는 10만 5천 명, 텍사스주가 11만 명, 버지니아주가 9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지역으로 구분하면 로스앤젤레스 지역이 32만 명으로 가장 많고 뉴욕시 권역이 21만 5천 명, 워싱턴 DC 권역이 9만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한인 가구당 중위원 소득은 9만 3,600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아시안 가구당 평균 중위원 소득 10만 5,600달러에 미치지 못했으며 한국에서 이민 온 1세의 중위소득은 8만 8,400달러인 반면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의 중위소득은 10만 4,9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또 한인 개인당 중위원 소득은 5만 5천 달러로 아시안 개인 중위원 소득 5만 2,400달러보다 많았으며 풀타임 한인의 중위원 소득도 7만 6천 달러로 아시안 7만 5천 달러를 앞섰습니다. 2023년 말 기준 미국 가구당 중위소득은 7만 5,500달러, 개인당 중위소득은 4만 3,700달러로 집계돼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소득은 미국 전체 평균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한인 빈곤층은 10%로 아시안 평균과 일치했으며 한국에서 이민 온 1세의 빈곤율이 11%로 미국에서 태어난 2세의 빈곤율 8%보다 높았습니다. 또 한인들의 주택 소유율은 55%로 아시안 평균 62%보다 크게 낮았고 한국에서 이민 온 1세의 주택 소유율은 57%인 반면 미국에서 태어난 2세의 주택 소유율은 52%에 그쳤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인구 증가가 2010년부터 크게 둔화된 가운데 한인의 중위 나이는 37.7세로 아시안 평균 34.7세보다 3살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노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퓨리서치 센터는 한인 중위 나이는 37.7세이며 한국에서 이민 온 1세의 중위 나이는 50.2세이고 이 중 18세 미만의 이민자는 4% 정도에 그쳐 이민이 사실상 끊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의 중간 나이는 20.5세이며 이 중 43%가 18세 미만으로 조사돼 2세 한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사 학위 소유자가 36%, 학사 이상, 즉 석박사 학위 소유자가 24%로 60% 이상이 학사 학위 이상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아시안 평균 56%보다 높은 것입니다. 또 한국에서 온 이민자의 학사 학위 이상 소유율은 58%인 반면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65%보다 다소 낮았으며 이는 한인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얼마나 높은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한인들 중 58%가 결혼했으며 한국에서 온 이민자는 67%가 기혼인 반면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중 기혼인 사람은 39%에 그쳤습니다. 반면 15세에서 45세 여성의 최근 1년 내 출산율은 4%로 아시안 평균 5%에 못 미쳤고 한국에서 온 여성의 출산율은 5%, 미국에서 태어난 2세의 출산율은 4%를 기록했습니다. 또 한인들 중 59%가 기독교 신도로 아시안 평균 비율 34%보다 월등히 높았고 한인 성인 중 34%는 무교이며 불교는 3%에 그쳤습니다. 특히 한인의 68%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39%는 집에서 영어만 사용하고 29%는 집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시안의 74%는 영어가 능숙한 것으로 드러나 한인들의 영어 구사력은 아시안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뉴악 공항의 관제 인력이 대거 부족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나이티드 항공이 뉴악 공항 운항 노선을 대폭 축소하는 등 뉴악 공항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뉴악 공항의 항공 관제 기술적 문제로 최근 수십 편의 항공기가 회항하고 수백 편의 운행이 지연되거나 취소됐다. 이는 연방항공청의 뉴악 공항 관제 인력 중 20% 이상이 그만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나이티드 항공은 뉴악 공항이 현재 운항 중인 항공기 수를 감당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 뉴악 공항 왕복 항공편을 3일부터 하루 35편을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미 수년간 연방항공청의 뉴악 공항뿐 아니라 미국 전체 공항의 관제 인력 부족 현상 해결을 촉구해왔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실망을 표시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뉴욕 공항에 하루 400여 편의 항공기를 운항, 전체 공항 승객 58%를 수송하는 등 이 공항을 허브 공항으로 활용해왔지만 기존 항공편의 10% 정도를 축소하면서 뉴욕 공항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 공항은 지난주 관제 인력 부족으로 연방항공청이 이착륙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사실상 공항이 마비되는 항공대란을 겪었었습니다. 뉴욕 공항은 JFK 공항, 라과디아 공항과 함께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 3대 공항의 하나지만 관제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뉴욕 공항 이용 승객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손해를 보더라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축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USA 투데이 등은 지난 3월 소셜 시큐리티 연금 신청 건수가 58만 1000건으로 1년 전 50만 건보다 16.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셜 시큐리티 최초 신청 건수가 급증했고 고소득 근로자 중에서는 연금 신청이 가능한 연령 중 가장 빠른 나이인 62세에 신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100%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은 67세이며 62세부터 이를 신청하면 연금 액수가 크게 줄어드는 반면 70세부터 수령하면 가장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만기 은퇴 연령이 67세이며 1954년생까지는 66세가 되는 달부터 수령이 가능했지만 1955년부터는 2개월씩 수령 가능 시기가 늦춰졌고 지난해부터 1959년생은 66세 10개월,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 수령이 가능한 62세 수령액과 만기를 넘긴 70세 수령액이 거의 1.8배 정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정부가 예산을 줄임과 동시에 사회보장국 인력도 감축하자 연금도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일단 무조건 바꿔보자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67세든 정상 수령이나 70세 수령이 돈을 많이 받게 되지만 늦게 은퇴하는 만큼 건강도 잃을 염려가 크므로 연금을 많이 받아본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며 조기 수령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소한 정상 수령이 가능한 연령까지는 일을 하고 그때부터 수령하는 것이 적절하다. 70세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정부가 정한 평균 연령을 지켜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를 통해 공정무역 구도를 만든 뒤 세금을 감면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3단계 방안을 통해 미국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스캇 베슨트 재무장관이 설명했습니다. 베슨트 재무장관은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를 통해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이 미국인의 꿈을 위해 재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메인스트리트이 번영을 공유할 차례이며 그것이 그의 대담한 경제정책의 기본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슨트 재무장관이 설명한 월스트리트는 거대한 금융시장을 뜻하며 일부 금융기관이 수익을 독점하는 것을 의미하고 메인스트리트는 평범한 미국 중산층을 뜻하며 미국의 부를 골고루 나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베슨트 재무장관은 트럼프는 다음 경제성장 시기에는 반드시 일하는 가정이 뒤처지지 않기를 바란다. 취임 후 100일 동안 우리는 글로벌 무역의 균형을 재정립하고 미국 산업 기반을 복원하는 한편 월스트리트뿐만이 아니라 메인스트리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슨트 재무장관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중국의 급격한 글로벌 무역 성장과 중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이 미국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 것이 경제 재균형을 만들어야 하는 시급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베슨트 재무장관은 관세 부과로 글로벌 무역 재협상을 통해 공정무역 구도를 만든 뒤 2017년 트럼프 일기 때의 한시적 감세 정책을 영구화시키는 세금 개혁 및 일자리 창출을 하고 마지막 단계로 규제 완화를 통해 제조업과 미래기술을 재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스튼 재무장관은 미국인들은 올해 하반기에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것이며 엔진 피스톤이 움직이면 더 많은 일자리, 제조업 성장, 높은 임금, 낮은 세금, 값싼 에너지, 줄어든 국가 부채, 중국의 덜 의존적인 경제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킹달러 전제하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선제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은 일축하면서도 언젠가는 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방송된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관세를 먼저 낮출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잘라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이 먼저 관세를 낮추는 진정성을 보여야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그것은 일주일 전 중국의 성명이며 그 뒤 중국은 많은 입장을 냈고 오늘 그들은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공장은 문을 닫고 실업률은 치솟으면서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 나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중국이 수백억 달러를 더 벌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부과한 145% 관세에 대해 그만큼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우리는 중국과 무역 관계를 끊었다. 그것은 우리가 중국의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우리는 그동안 중국의 1조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 어느 시점에는 관세를 낮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들과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1분기 미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 바이든 정부 책임이라면 언제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이 되느냐는 질문에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이다. 좋은 것은 트럼프 경제이고 나쁜 부분은 바이든 경제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미국 자동차 한 대당 생산비가 약 4,000달러 더 들고 수리비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NN은 지난달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된 데 이어 이달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됐다며 이는 자동차 산업 구도를 영원히 바꿀 수 있다. 기존의 수입차 관세보다 더 크게 자동차 산업을 뒤흔들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외국산 자동차 부품을 사용해 조립한 차량에 대해 부품 관세 비용 일부를 환급해 주더라도 차량당 평균 비용이 약 4,000달러 더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특히 제너럴 모터스는 지난 1일 CNN 인터뷰에서 올해 관세로 인해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40억 달러에서 최대 5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며 미국 업체들이 수개월간 차량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관세 비용을 모두 감당할 만큼 수익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전문 매체는 미국에서 가격이 3만 달러 미만인 차량 중 거의 80%가 관세 부과 대상이며 혼다 시빅, 토요타 콜로라, 시보레 트랙스 등이 모두 포함되며 실제로 미국에서 해마다 생산되는 1,000만 대의 차량 중 외국산 부품이 들어가지 않은 차량은 단 한 대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품 관세 부과는 신차는 물론 중고차 가격, 차량 수리비 인상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수리비 등을 부담하게 되는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영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밖에서 촬영된 미국 영화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미국 영화 산업은 매우 빠르게 소멸하고 있다며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에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등 외국 정부가 미국의 영화 제작사들을 상대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자국으로 유인하는 현상이 미국의 영화 산업에 타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최고의 흥행작으로 꼽히는 마인크래프트 무비는 캐나다에서 촬영됐고 올여름 블록버스터로 기대되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도 대부분 미국 바깥에서 촬영됐습니다. 특히 영국 런던은 할리우드 영화 촬영의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디즈니 마블 스튜디오는 2편의 어벤져스 속편을 런던에서 촬영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할리우드에 대한 외국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다른 국가들의 조직적인 시도이고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리우드와 미국 내 다른 지역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우리는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겸 최고 경영자가 지난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에서 올해 말 은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버핏 회장은 3일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은퇴 계획을 밝혀 주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오는 4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그레그 에이블 버크셔 비보험 부문 부회장이 올해 말부터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르도록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회는 이날 만장일치로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에이블 부회장을 최고 경영자로 임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버핏은 회장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CNBC는 버핏이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1965년부터 버크셔를 이끌어온 오마하의 현인이 앞으로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시장에서
대규모 인수 기회가 생길 경우 레이블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주주들에게는 일정 부분 안도감을 줄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제38, 39대 뉴욕 한인회장 이취임식이 뉴욕 한인회 창립 65주년 기념식과 함께 내달 12일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경찰국에 34억 달러를 추가 투입해 2026년 가을까지 경찰관 수를 1000명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내달 14일 트럼프 생일과 겹치는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일에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일기부터 꿈꿔왔던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교황 선출 여부를 연기를 통해 세상에 알리는 굴뚝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지붕에 2일 설치되며 새 교황 선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 기구의 주요 8개 산유국 협의체 오펙 플러스가 현재 유가가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이번 달에 이어 다음 달에도 석유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발 유통 소매업자 협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신발 가격을 상승시키고 기업들의 폐업을 초래한다며 관세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는 샤크 닌자의 OP300 모델 번호가 포함된 닌자 프리 다기능 압력 조리기 185만 여대를 뚜껑 결함으로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0캐럿 이상의 희귀한 색인 선명한 노랑 빛을 내는 러시아 역사상 가장 큰 다이아몬드 새로운 태양이 경매에 나올 예정입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최저 기온은 5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49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57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실시합니다. 뉴욕 총영사관 투표소는 5월 20일 화요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6일간, 뉴욕 한인봉사센터 투표소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뉴저지에서는 뉴저지 한인회와 한인동포회관 투표소가 5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대한민국 관공서욱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적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월 5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